예, 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아주 당혹감이지만 행복한 당혹감에 휩싸여 있고요. 물론 이제 숏으로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분들에게는 좀 괴로운 국면이 가고 있는데 유동성의 힘이죠. 이 유동성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펼쳐질 것인지 오늘 특집으로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롬 파월이 옛날에 헬리콥터 벤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돈을 그렇게 뿌려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된다. 네. 그래서 제롬 파월이 아니라 벤 버냉키가 제롬 파월은 별명은 뭐냐 그랬더니만 현금 살폭이라는데 요즘 그렇게 표현할 정도인데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강한 건 어쨌든 유동성의 힘이라고 규정하는 게 가장 그래도 근사한 거죠. 그렇죠. 예. 최근에 펀더멘탈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경제 상황이 완전하게 정상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주가는 지금 보면은 국내 코스피도 2150이고 글로벌리 주요국 주가 지수 보면은 거의 올해 연중 고점 대비 90% 이상을 다 회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막대하게 뿌려놓은 유동성들이 지금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 연초만 하더라도 그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가 한 4조 달러였는데 지금 한 7조 달러 정도 늘어났거든요. 한 3조 달러가 증가했는데 3조 달러면은 한 3,600조 원 정도 되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GDP가 한 1,800조 원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연간 GDP에 한 2배 정도를 지금 뿌려놓은 거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 특별히 연준이 쓰고 있는 정책 그리고 우리 한은도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그러니까 여력이 좀 생겨서 지난번에도 이제 금리 인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은도 이 전보다는 굉장히 이례적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근간인지 좀 국내 금통위까지 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과거하고 그 각국 중앙은행들 또 우리는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책 대응의 속도라던가 그런 방식이 매우 이제 적극적이고 과감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비전통적인 수단들이 이제 활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기준금리만 올렸다가 내렸다 했다가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양적 완화, 즉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채권을 사주는 형태로 유동성 공급하는 그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 내가 언제까지 기준금리 안 올릴 거야,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일드 커브 컨트롤 이래가지고 수익률 곡선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티프하게 내지는 아주 평평하게 유지하겠다. 아예 그 채권 금리를 단기부터 장기까지 다 이렇게 통제하는 이제 이런 정책들이 그동안의 어떤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기본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러게요. 거기다가 더해서 요즘에 이제 그 각국 중앙은행들의 그 어떤 정체성이 옛날에는 우리가 최종 대부자, 라스트 리조트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도가 난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에 내가 막아줄게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라스트가 아니라 퍼스트 리조트가 됐죠. 내가 먼저 사줄게. 그래서 최근에 가장 제가 봤었을 때는 어떤 요번 위기를 거치면서 기념비적인 정책의 수단 변화가 연준의 경우에는 우리가 타락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투자 등급이었는데 요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투기 등급으로 갔던 회사채까지도 매입해주는. 그러니까 정책의 수단이 옛날과 비교하면 아주 달라졌고 한국은행도 RP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해주는데 그 대상 채권도 넓혀주고 대상 기관도 증권사를 확대해주고 했으니까 바야흐로 옛날과 비교해보면 아주 전방위적인 유동성을 아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뿌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8년 리먼 사태 때는 미국 연준이 나서긴 나섰지만 주춤거리면서 혹은 연준이 의회를 굉장히 어렵게 설득해가면서 갔는데 이번에는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놔두면 경기가 어려워진다. 선제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조치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취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2008년에 풀린 돈들의 후유증들이 사실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에서 또다시 돈을 풀어매워 이거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 안정적인 게임이냐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자 중에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화폐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주가가 지금 올라와서 행복한 어떤 상황이긴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펀더멘탈하고 좀 괴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최근의 주가 상승이 이렇게
급격하게 유동성을 풀어놓은 거에 대한 정책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른바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직 실물 경제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뭐 물건 가격 오르고 뭐 생필품, 공산품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이제 이런 자산 가격들이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이 펀더멘탈과 괴리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인식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모래성처럼 좀 허물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직 걱정할 때는 이르지만 분명히 펀더멘탈과 괴리되면서 자산 가격 자체가 올라온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향후에 조금 허물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때 또 새로운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점차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뭐 앞뒤 안 가리고 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좀 표현이 시쳇말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사석에서는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까지 갈 거냐. 이 유동성의 게임이 그렇게들 얘기하면서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돈을 막 풀면 그것 때문에 물건값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2008년 때도 그 돈들이 자산 가격,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려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뭐 말씀하신 기준금리 내리는 거 재료까지 내렸고 돈 양쪽 하나 다 풀었고 회사채 사주고 그런데 거기다가 더 마이너스 금리도 좀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네. 예. 마이너스 금리 얘기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는 뭐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우리는 나오지 않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기조로 계속해서 갈까요? 글로벌 상황이? 지금 이제 사실 그 중앙은행 중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 나라가 네. 뭐 유럽, 유로존.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 뭐 네. 스위스, 뭐 노르웨이, 네. 이 정도 스웨덴 뭐 이 정도 네.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도 마이너스 금리 활용하는데 네. 이 마이너스 금리가 선물 아니냐. 그러게 왜 선물을 안 받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파월 의장도 좀 우리도 그 선물 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자산 가격이 이미 올라와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여기서 또 얘기한다라는 것도 조금 저는 너무 이제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또 득과 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특히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도입된 게 한 2012년 이후니까 거의 한 7, 8년 정도 됐어요. 근데 얘가 이제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냐? 아직은 조금 평가는 조금 유보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져가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이제 전반적인 금리 수준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금의 통로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이거를 대출자에게 대출 금리를 조금 스프레드를 붙이는 식으로 이제 부과를 시키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그렇게 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MMF 그 단기 자금 시장에 투자됐던 돈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다가 이제 단기 자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가 버리면 이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내가 감안할 때 하면서까지 돈을 맡길 필요가 당장은 없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게 단기적으로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어떤 유동성 경색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마이너스 금리를 이렇게 바로 도입하기는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0에서 0.25니까 이제 한 번만 낮추면 마이너스 영역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파월 의장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상황도 보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는 정말 최후의 보루. 정말로 그 여기서 더 충격이 온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도입해 볼 수 있겠지만 바로 하기는 어렵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계점,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먼저 좀 갖춰 놓은 다음에 실제 도입하더라도 하지 않을까. 시간은 조금 미국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이너스 금리 관련해서는 뭐 이미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오해와 진실 한 가지를 제가 좀 더 확인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은행 가서 이자 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내야 된다면서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에게 마이너스 금리 적용해서 돈을 좀 시중으로 밀어내라. 그렇죠. 자꾸 중앙은행에 갖다 맡기지 말고 그런 거지. 개인들이 가서 은행에 가면 100만 원 맡겼는데 1년 후에 몇만 원 까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확인해야 될 지표들에 비해서 시중이 주가가
먼저 갔다. 유동성 때문인데. 네. 근데 또 이 유동성 랠리라고 하는 게 보면 강도가 제일 강한 시장이잖아요. 이걸 참 말리기 어려운 시장인데 그 펀더멘털과 유동성의 힘의 괴리를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이제 다들 이제 얘기를 하시죠. 뭐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오른 거 아니냐,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 그 작년 기업 실적 대비로는 PER이 이제 20배를 넘어간 것 같고, 네. 포워드 PER 향후 1년 동안 예상 기업 실적 대비도 뭐 지금 한 12배 정도 가까우니까 네. 그동안에 우리 PER 밴드에 이제 최상단에 다 도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야로 지금은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야. 기업 실적이 늘어날 거야라는 부분들을 다 이미 땡겨서 쓴 레벨이 지금 현재 레벨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정말로 이제 경기가 돌아서고 기업이 돈을 벌고 정상화되면 이제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조금 애매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은 저는 그래도 돈의 힘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 단기 부동자금 언제든지 그 투자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1,100조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역시 뭐 사상 최대 수준인데 지금 상황에서 마땅히 유동성들이 갈 곳이 없죠. 뭐 여기서 뭐 사업을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채권을 사자니 뭐 금리는 낮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주식, 부동산, 뭔가 투기하던 시장으로 좀 아직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유동성 그 어떤 회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있기 전까지는 아직은 조금 돈의 힘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일단 몸을 뭐 맡기고 실는 국면이 투자자로서는 지혜로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또 생각해봐야 될 위험 요인들은 무엇인지 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두 가지 함께 얘기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그 유동성의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일종의 순환매 장세잖아요. 그렇죠. 최근 며칠 동안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이제 뭐 금리를 인하해도 은행주가 오르는 기현상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랐던 종목들로 이제 다 매기가 움직이는 거고. 키 맞추기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전자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흔히 말하는 시클리컬 경기에 대한 민감한 종목들이 이제는 뭐 마지막 피날레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잘 취하고 이제 나오는 시간들을 이제 봐야 될 텐데 앞서 했던 것처럼 그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환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언제 나올 건지 그 부분 하나 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니까 아직은 좀 크진 않지만 여전히 또 재발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아마도 하반기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11월 미국의 대선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구도도 상당히 복잡하고 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하니까 대선 이슈가 또 결국은 그 키가 되지 않을까. 언제쯤 이 유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털고 나올지는 결국 이런 요인들 다 종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시간은 좀 있어 보인다.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 그로 인한 강한 상승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오늘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